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경기사 필수형 23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필수 예제 꼭 같이 풀어보시면 네,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수 예제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건물 높이와 거리의 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 인지 결과, 그 다음에 DHP, 이거를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인지 결과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인지 결과가 나와 있고, DHP가 몇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D는 이제 관찰자의 거리고, H는 수직면의 높이인데요. 그 수직면, 건물의 높이, 이거와 그 다음에 거리의 비를 따라서 이제 상당한 폐쇄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폐쇄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폐쇄감에서 좀 벗어나는지, 폐쇄감이 완전히 소멸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HB에 따라서 폐쇄감이 어느 정도로 인지 결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구분을 하자면 상당한 폐쇄감, 적당한 폐쇄감, 그 다음에 좀 다소 벗어난, 그 다음에 완전히 소멸됨, 이 정도로 잘 구분해 두시면,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은 건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례다. DH는, 이렇게 이 B가 2가 나오면은 건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례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제가 추가로 적은 이유는 기출 문제에 이 문장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장 한눈에 볼 수 있는 비례라고 하면 2가 나와 있는 객관식 번호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기 전에 이 인지 결과에 따라서 B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외우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의 너비와 건물의 높이에 의해 형성되는 느낌이다. 시야의 해상선이 30도보다 높이 있으므로 완전 폐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방금 표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DH 1인데요. 30도보다 높이 있다. 상한선인 30도보다 높이 있어서 상당한 폐쇄감을 느낀다. 그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DH 1. 자,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번 나왔어가지고 제가 유형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시각적 선호도라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어, 세 가지를 제가 넣었어요. 행태 측정, 정신 생리 측정, 구두 측정, 시각적 선호도, 일반 측정 방법 이 세 가지 이걸 넣었고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시각적 선호도의 일반적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넣기 딱 좋죠. 이 나머지 하나로 나왔던 게 표정 측정이라는 게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정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 시각적 선호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물리적, 상징적, 개인적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세 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껴서 넣기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복잡성과 선호도의 관계. 자, 이거는 일단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시각적 복잡성이 적절할 때 가장 높은 시각적 선호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복잡성이 적절할 때 시각적 선호도가 높아진다. 가장 높아진다라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문장과 관련해서 또 막 적절할 때, 적절하지 않을 때, 가장 낮다, 뭐 높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바꿔서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 그래프 모양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각적 선호도, 그 다음에 시각적 복합성의 이 그래프 모양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모양도 있었고, 이렇게 U자형, 그다음에 이렇게 이 정답인 역U자형,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었는데요. 이 그래프 모양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복잡성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낮아진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복잡성이 낮은 곳이죠. 이렇게 갈수록 복잡성이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복잡성이 아주 높은 곳이죠. 자, 그러면 어, 복잡성이 높아진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낮아진 경우죠. 그럴 때 이 선호도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올라가 있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데, 복잡성이 제일 낮거나 제일 높을 때는 이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와 복잡성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알려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셨을까요? 아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문장 한번 보시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그죠? 3번이죠. 시각적 복잡성이 적절할 때 가장 높은 시각적 선호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도와의 관계. 자, 이것도 멈추시고 잠시 풀어보세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렇다고 또 많이 높은 건 아니니까요. 네,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풀어보셨을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3번이죠. 자, 복잡성이 낮거나 높으면 그 다음에 생산성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선호도가 네, 가장 시각적 복합성이 높은 경우에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경우에 그죠?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다가 헷갈렸는데요. 다시 한번 저도 좀 헷갈렸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복합성이 높죠? 그러면 시각적 선호도가 낮은 거죠. 그죠? 여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높은 건데, 시각적 선호도가 밑에 있죠. 그러면 시각적 복합성이 아주 높은 경우, 여기죠. 높은 경우에는 시각적 선호도가 낮은 거죠. 네, 정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저도 그래프를 보다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높거나, 여기 나와 있죠.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에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유형 90번을 보도록 할게요. 경관의 미적 반응 측정 척도의 유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90번, 91번, 92번에서는 내용이 다 이제 같은 뭐랄까 이제 섞여 있는 이 유형 90번, 91번, 92번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 합쳐져서 기출문제에 또 나왔기 때문에요. 저도 이 90번, 91번, 92번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형 네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명목, 서열, 등간, 비례의 뜻을 잘 알아두시고 뜻이 나와 있으면 이 척도, 무슨 척도인지를 맞추는 문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요. 예시. 이 예시로 올바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척도의 유형과 관련된 예시까지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명목척도라고 하면은 이제 구별을 할 때 기호,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의 등번호.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의 등번호는 7번,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 이런 식이죠. 손흥민은 7번, 예를 들어서 박지성은 13번, 이렇게 그 특성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부여한 걸 명목 척도고요. 서열 척도는 점수 순위 같이 이렇게 대소관계, 수치의 대소관계에서 의미를 갖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그래서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값을 지닌 척도라고 하는데 리커드 척도와 어의 구별 척도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 척도 바로 유형 91번, 92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 척도 같은 경우는 척도 값을 절대 원점을 갖는 직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는 척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피라는 건데요. 부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운동선수 등번호, 그 다음에 이 척도들, 그 다음에 부피,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적어뒀습니다. 서열 척도는 제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직접 예시로 적어드린 거고요. 여기 명목, 등간, 비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시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와 유형, 뜻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방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 구별 척도와 그 다음에 리커드 척도입니다. 먼저 여기서 형용사 목록법을 보면은 목록에서 해당 경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선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어휘 구별 척도에서 이 여기도 형용사 목록이 나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형용사 목록이 나와 있는데 어휘 구별은 양극, 그러니까 양쪽으로 극단적인 양쪽에 그 차이가 있는 그런 형용사 목록을 제시해서 평가하는 게 어휘 구별 척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외국 그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오렌지가 뭐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이런 그 두 가지의 그 목록을 제시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표시가 돼 있으면 가장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고, 자기가 여기에다 체크를 하면 가장 건강하지 않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 양쪽에 형용사를 목록을 제시해서 7단계 목록으로 7단계로 평가하는 게 이제 어휘 구별 척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카드 분류법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출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측정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 설명하는 문장 카드를 보고 그냥 가까운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카드 분류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 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경관 비교해서 아름다움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순위를 말 그대로 순위를 매기는 거를 순위 조사하고 그다음에 리커트 척도 리커트라고도 하는데 사물의 그리고 환경의 상황의 5단계, 7단계, 10단계의 척도로 평가하는 게 리커트 척도입니다. 이건 등간 척도로 처리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뭐 만약에 여기는 이제 5단계로 나와 있죠. 1, 2, 3, 4, 5. 그래서 가장 동의하고 그다음에 동의하고 보통 그다음에 동의 안 하고 가장 동의 안 함. 이 그 설문조사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그 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된 설문조사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이제 5단계 척도로 나와 있는 걸 이제 리커트 척도고요. 일반적으로는 5단계나 7단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리커트 척도고,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리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위조사, 그다음에 SB, 쌍체 비교법도 꼭 잘 읽어보고 가세요. 순위조사 말 그대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SB 방법은 기준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표준값을 사용한다. 이건 한 번만 읽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체 비교법도 그냥 선지로 한두 번 나왔었는데요. 두 개를 한 쌍으로 비교해서 자극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반응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하는 게 쌍체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한 쌍으로 비교하는 게 쌍체 비교. 말 그대로 한 쌍으로 비교를 한다 해서 쌍체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형용사 목록, 카드 분류, 어휘 구별, 그다음에 순위조사, 리커트 적도, SBA, 쌍체 비교 이렇게 7개의 측정 방법을 한번 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커트 척도와 그다음에 어휘 구별 척도. 자, 이거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92번 유형에 또 나왔어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리커트 척도와 어휘 구별 척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섞여서 나온 적도 있지만요. 다음 중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 어휘 구별 척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커트 척도와 어휘 구별 척도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객관식 선지로 실제로 나왔던 선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태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결과를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응답 결과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된 게 이제 리커트 척도였죠. 자, 근데, 어, 이게 제가 아까 리커트 척도의 예시 보여드렸죠. 뭐, 매우 좋음, 그냥 좋음, 보통, 그다음에 안 좋음, 매우 안 좋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자유응답 설문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왔었는데 자유응답이라는 게 아닌 걸로 네,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유응답 설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 6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응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구별 척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환경, 인간, 장소 등에 관한 의미를 조사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어, 조사 목적에 맞는 형용사 목록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사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렌지로 말씀드렸죠. 여기 네. 오렌지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기서는 오렌지가 맛이 어떤지, 맛이 안 좋은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조사하는 게 어휘 구별 척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커트 척도와 어휘 구별 척도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 문제들, 기출 문제들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사진, 슬라이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자에게 보여주고 양극. 자, 양극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죠? 어휘 구별 척도였죠. 그래서, 네, 형용사를 양극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어휘 구별 척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용자의 태도 조사에 따른 리커트 척도는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실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3번 등간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리커트 척도라고 하면 이제 등간척이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등간척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리커트 척도가 또 이제 뭐 명목척, 순서척, 비례척, 이렇게 오답으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가 등간척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풀 수가 있겠습니다.